대신 나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신학원 강사 장석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학원에 대해 약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학원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그다음에 이제 김정현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입시 설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91년 저희 학원 수강생인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3,600원이라고 수강료가 적혀 있고 여기 성문종합 아마 영어인 것 같아요. 제가 이때는 사실 입시학원을 다닐 세대가 아니라서 저는 사실 생소하긴 한데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도 적혀 있지만 저희가 학원이 72년에 개원을 해서 거의 한 5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이고 사실 50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약간 좀 짧은 긴 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학원 옛날 건물 이제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나 아니면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에 조금 시설적으로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어서 이번에 오신 신관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4층인데 뭐 5, 6층이라든지 2, 3층에도 이렇게 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좀 더 깔끔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사 일정이 사실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8월까지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학사 일정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 날짜를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2학기인데 2학기는 사실 저희 학원에서 예측이긴 합니다만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시험 날짜가 확정이 되었을 때 최대 한 달 내지는 최소 2달 전에는 이제 시험 대비를 항상 하고 있고 항상 시험에 약간 덜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과반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학, 영어, 그리고 국어, 과학, 사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학입니다.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별로 교과서나 부교재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도가 모든 출판사가 거의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단편성이 저희는 수준별 단편성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학생 성향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성향별, 수준별 단편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고1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진도 1회, 클리닉 1회 한 번씩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 수업 때에는 보시듯이 기본 개념, 심화 개념, 그다음에 모의고사, 그리고 최종 정리라는 이게 단계식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만약에 진도 시간대 놓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진도 시간에 숙제가 나간다거나 했을 때 학생들이 그 숙제를 풀어보면서 뭔가 오답이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클리닉 시간대에는 주로 진도 시간대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숙제 때 틀린 부분이라든지 오답 유형을 체크하고 취약 유형을 점검하는 그래서 1대1 피드백, 1대1 개별 지도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1 수학 강사분들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 최소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1 수학 최상위반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 다른 네 분께서는 고1 수학상이라고 해서 고1 통합수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1, 2가 같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최상위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1 수학상 같은 경우에는 각각 선생님들마다 중점을 두는 사항도 조금씩 다르고 수업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 성향별로 그리고 수준별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밑에 보시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표이고 이제 클리닉 시간은 따로 여기 기록을 해두었고 뭐 자세한 사항은 저희 밑에 1층 상담실에 상담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2 수학은 고1이랑 거의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1 때가 통합 수학이었다면 고2 때에는 지금 보시듯이 수학 1,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화가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해당 과목을 각자 분담해서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 최상위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조금 막연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선생님한테 안에 대충 성적이 어떤지. 그래서 여쭤보니까 뭐 한 전교 1등이 한 4명 정도 지금 반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학교별로 교과서가 다르지만 진도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학교마다 쓰는 교과서도 다르고 물론 같이 쓰는 학교도 있겠지만 부교재도 다르고 그리고 교재마다 지문의 내용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단편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편성을 물론 수준별 편성도 할 수가 있겠지만 학교별 편성도 저희가 따로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1에서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을 한 번씩 정리해서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중점을 두어서 고등학교 필수 어법 강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학교별로 이 세 가지는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그런데 각각 지문의 내용이 다 달라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의 내용을 중점으로 묻느냐 아니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기본기를 점검하느냐 하는 문제 유형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둔 반, 그리고 내용 파악에 중점을 조금 더 둔 반,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진도 수업 때 놓친 부분이라든지 학생들이 의외로 주변 학생들의 눈치를 보느라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클리닉 때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1대1 피드백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는 기껏해야 어법이나 아니면 독해 정도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영어가 이 두 가지 유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듣기 그리고 학생들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는 서술형까지도 따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이든 선생님께서는 고1 통합영어반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도 물론 보시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수준별로 편성을 해서 기본적인 어휘, 어법, 그리고 지문 분석, 지문 독해 순서대로 가는 상향식 단계의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다만 내신 대비 때에는 학교별로 분반을 해서 따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는 심유진 선생님하고 저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반편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적혀 있는데 제이든 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과는 약간 커리큘럼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클리닉도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2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구본준 쌤이랑 제이든 쌤께서 학생들의 기본기 활용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두시고 강의를 하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반편성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1 국어, 과학, 사회 담당하시고 있는 선생님들인데 고1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때의 기본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나중에 심화계를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1 국어 때에도 고1 공통문학 그리고 어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요. 문법을 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국어 문법이 우리나라 국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내신 시험 대비 그리고 모의고사 대비 진행을 하고 있고 과학도 통합과학입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4가지 과목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4가지 통합과학인데 내신 대비에 집중을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한 학기 내에 전 범위를 완성하는 개념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쌤께서도 통합한국사, 통합사회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필수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통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화요일에 따로 통합사회반을 개설하고 계십니다. 네, 고2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1학년 때 배운 개념을 얼마나 착실히 잘 쌓아왔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역시 공통문학 및 문법, 국어에서는 다를 바가 없고요. 과학에서는 다만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학과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시고 선택 과목별로 따로 문제풀이를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사 외에 이영규 선생님께서 세계지리반을 개설하셔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학원의 대략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게 시간을 좀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이제 김정현 선생님 오셔가지고 입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현입니다.
오랜만에 대구에 왔는데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같이 고생하고 있지만 대구분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하셨고, 저도 저는 고향은 서울인데 제가 안동 김가입니다. 안동 김가고 집안이 안동이라서 어르신들이 작은아버지도 다 대구에 계시고, 그래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안부 인사드렸는데 그 작은아버지 어머니도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거의 감옥 생활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찾아뵐 예정인데 이제 좋은 일들이 있겠죠.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년도 대입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이제 22학년도 건데 23학년도도 크게 다르지 않게 갈 거라고 지금 보여져요. 왜냐하면 작년에 발표한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이후에 발표된 거라서 우리 1학년들도 지금 2학년 학부모님 계신가요? 저는 1학년. 그래서 1학년들도 거의 준하게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징들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첫째가 이제 고1이시면 대학 입시 처음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학 입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일부에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그래도 일반고는 정시가 늘어도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보다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틀, 그래서 합격하는 학생부 작성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올해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설명회를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설명회 자체가 사실상 서울에서도 완전히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은데 제가 작년에 고려대 미디어학부에 보낸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3월 달에 선생님 제가 입시 관련해서 여러 유튜브를 보는데 허접한데 선생님이 좀 찍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편집을 해드릴게요. 제가 영상 편집을 잘하는 친구거든요. 영화 한번 찍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입시의 신 TV라고.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입시의 신 TV 한번 들어가 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있지만은 그 외에 다른 것들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그렇게 저는 요거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동학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컨설팅도 쭉 해왔습니다. 수시정시 컨설팅 모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한 2003년부터 제가 수시 컨설팅을 했고 2006년부터 정식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15년간 논술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동학원에서.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서울대 연대고대 심층면접을 가르치고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서, 일단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놨지만 대한민국에서 수시 정식 컨설팅과 논술과 구술 그리고 자기소개서 첨삭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가장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근데 제가 오랫동안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필요한 것들은 국어, 수학, 영어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른 학습 습관이라든가 자세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동학원에서도 보고 그리고 컨설팅을 하면서도 애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서울대연대 고대 가는 아이들, 저를 거쳐서 제가 보냈다는 건 아니고 저를 거쳐서 간 애들이 약 서울대만 해도 5,000명은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같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늦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아이들이 문해력이라고 해서 문장 독해력이 국어나 영어, 수학까지도 필요하거든요.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고 논술과 구술 마찬가지인데 문해력이 없으면 공부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해력 그리고 배경 지식을 키운다는 점에서 독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아직 1학년들은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 또 애들 학교 많이 안 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애들 집중력이 중요해요.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 아이들 집중력이 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죠. 30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하기 어려운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말 1시간, 2시간 동안 몰입해서 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집중력,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죠? 휴대폰이죠. 휴대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이들하고 그 개발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원칙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중독이 많지만 스마트폰이 이제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올바른 사용법, 모범 운전과 같이 모범 사용법들을 좀 같이 소비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일단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떼어놓고 보지 말고 요즘 애들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여기에 게임, 여자애들은 유튜브, 남자애들은 게임인데 켜놓고서 하면은 카톡 때문에 문제가 되죠. 공부를 하다가 카톡 올리면 카톡 보다가 이러면은 공부 1시간에도 필요 없어요. 그 부분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애들은 휴대폰 사용법들을 나름대로 특별하고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긍정적인 마인드.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해지는 시기인데 일단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막연히 긍정적이다. 가장 망하는 애들은 긍정적이면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망하는 애들. 아니 노력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여야 되는데 근데 의외로 열심히 하는데도 좀 부정적인 친구들이 잘 될까? 수능당해라. 이거 잘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친구들이 정말 열에 8, 9은 그냥 그걸 망칩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노력에 대한 그리고 능력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닌데 법정 스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공부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그 양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주의 기운은 자석 같아서 밝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달라붙고 그리고 어두운 마음가짐 속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달라붙고 이건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좀 생활하는 거죠. 계획 세우. 근데 애들한테 절대로 주간 계획 세우라고 하지 마세요. 플래너도 있습니다. 플래너 가지고 매일 할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1시간 1시간 단위로 해서 공부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잘 때까지 1시간 단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준비물도 그렇고 약속도 그렇고. 근데 이거 생활화되면은 공부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습관인 거 아시죠? 요것들을 좀 들여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처음에 어려우면 애들이 계획을 못 세우겠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애들한테 자기 전에 오늘 아침부터 기상 이후에 1시간 단위로 뭘 했는지 역으로 한번 계속 한 달 동안 해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학습 습관 자세들을 가다듬어 놓으면 이제 앞으로 그 내신이라든가 수능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2022학년도, 23학년도 건 안 나왔기 때문에 22학년도 대학 입시 변화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4가지 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대입 전형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두 번째는 수능 체제가 오래전 바뀌고 내년도에 대폭 바뀌죠. 그건 우리 지금 올해 1학년 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공정성 제고 방안이 발표됐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1학년까지 요거는 이제 3학년 지금 이제 중3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현재 고2, 고1은 똑같아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뒤에 가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주요 대학이 정시 40% 정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도 발표된 내용이죠. 원래는 23학년도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22학년도에 40%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 요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30% 이상인 학교들은 정시 모집의 비율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경북대, 부산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도 크게 변함이 없어요. 경북대는 34% 내년도, 그리고 부산대는 31%. 올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정시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1학년 애들이 꼭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이 교과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동안 교과 전형 자체가 상위권 대학들에서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6개 최상위권 대학을 본다면 고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양대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도 교과정을 신설하고 그리고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많은 학교들이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교과 전형이 있던 학교들도 인원을 대폭 늘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정부가 학생부 기재 범위하고 반영 방법을 확 줄여버린 거 아시죠?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평가할 게 별로 없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애들을 선발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상위권 대학들이 자, 오케이. 그러면은 정부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일반고 애들은 주로 최상위권 애들 교과로 뽑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신이 매우 중요해요.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교과정을 늘려놨기 때문에 종합전형에서 1번고 아이들이 예전보다는 좀 불이익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종합전형의 규모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목자사고 애들이 좀 유리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종합전형 자체가. 규모가 여기는 아예 일반고 토목이죠. 그래서 더더욱 좀 내신이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가 크게 바뀌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따로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형별 선발 인원 보면은 21학년도에 비해서 수시가 좀 1.3% 줄었습니다. 대신에 정시가 좀 늘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사실 이거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보시면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어떤 거죠? 교과 전형입니다. 경북대, 부산대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아요. 학생부터.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만 지금 정시로 이제 가장 많이 뽑게 돼 있죠. 각 단위로 본다면. 수시로 더 많이 뽑지만 그 대학들도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다만 최상위권 대학이죠. 이과에.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는 100% 수시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요. 카이스트는 1,300명 중에서 15명만 수능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00%를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카이스트 포항공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는다. 정시를 뽑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는 이제 비교가 같죠. 말하자면. 인원들을 보시면 21학년도에 비해서 많이들 늘었어요. 중간 인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가장 많이 있는 학교가 고려대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23학년, 우리 애들이 갈 때는 23학년도죠. 여기에서 40%가 안 되는 학교들은 40%까지 늘려야 돼요. 서울대 늘려야 되고, 고려대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대상학교가 아니에요. 15개 대학이 여기 15개 대학에 들어가는데, 수시로 많이 뽑던 학교가 아니어서 정시 40% 적용 대학이 아닙니다. 중앙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이런 대학들 다 40%까지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시험 보는 23학년도에는 정시가 좀 더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학들이 미리 늘려놔 버렸어요. 나중에 또 늘리기 귀찮으니까 당신이 늘리라고 하니까 올해 늘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늘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입시 태풍의 눈이 내년도부터 부활되는 거죠. 약대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약대를 어떻게 뽑아주지 아세요? 2005학년 이후에는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약학 대학으로 바뀌어가지고 편입으로만 뽑았어요. 경북대 약대가 있는데 약대로 신입생을 뽑지 않고 3학년 편입으로 다 뽑았죠. 그래서 애들이 대학을 화학과 생명과학과 이런 데 가서 피트라는 시험을 봐가지고 그 시험을 봐서 서울에 있는 학교 순위로 본다면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여기 제일 높죠. 연대 고대학교 다 그렇게 갔어요. 신입생 선발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 약대가 선발합니다. 1578명이나 돼요. 약대가 예전 보면 서울에 있는 약대라든가 지방 거점 국립대의 약대들은 대략 그 포트라인이 지방대 의대 수준 정도였어요. 포트라인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딸 가진 부모님들은 서울에서 지금 벌써 그 약대 준비하는 애들이 일어났어요. 1578명인데 보시면 일단 약 900대 600으로 수시가 더 많죠. 이것도 수시가 더 많죠. 내년도부터 약대 선발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갈 때는 내년도 먼저 선발하기 때문에 대략 커트라인 자체가 좀 나름대로 형성이 돼서 깜깜이가 아니라 좀 더 투명한 가운데서 예측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내년도 결과를 보시면서 내후년에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시 학생부 전형 비중은 당연히 정시가 늘었으니까 늘 수밖에 푹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 6개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폭 감소했다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갔냐? 정시로 가고 교과 전형으로 가고. 그래서 가장 많이 감소한 학교가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이런 학교인데 이제 서강대학교는 신설을 해서 교과 전형을 신설해서 그쪽으로 빼돌리는 바람에 정시도 확대하고 교과 전형을 늘리는 바람에 학생이 종합 정말 중요한 이제 수능 과목입니다. 21학년과 22학년도 보시면 앞에 거는 의미가 없는데 내년도 가장 큰 변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과 이과가 통합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문이과 구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국어도 예전에는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세 가지를 다 봤는데 이제 우리 애들은 독서와 문학은 공통으로 봅니다. 그런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입니다.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에요. 저는 이게 결국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하고 문법 중에서 이걸 다 시험 보기 안 하고 하나를 선택하게 한 이유가 뭘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어를 학습 부담을 줄여줘야 될 과목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애들이 이제 문법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을 많이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큰 변화는 바로 여기. 수학입니다. 다른 모르겠지만 이제 학력고사 세대, 수능 세대가 다 섞여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수학, 문과학과 나눠봤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내년도부터 우리 현재 1학년에도 마찬가지인데 문이과 공통으로 수원, 수투를 봅니다. 그리고 학통, 미적,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 큰 변화죠. 어떤 의미냐면 수학, 가, 수학, 나로 문과 수학나, 쉬운 수학나 그리고 과 수학과 어려운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봤는데 이제는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과 애들이 좀 수학을 못하게 되면 등급이라든가 점수 자체가 확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번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내신도 이렇게 합니다. 확률과 통계까지 같이 배워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같이 배우기 때문에 문과 애들이 전교 1, 2등 한 애들도 1등급 받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도 3학년에도 들어요. 그래서 내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경제경영학과 문과에 가려고 하면 가장 교수들이 중시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친구들 이제 경제학과 교수들이 꽤 있는데 걔들 하는 얘기가 제가 물어봐요. 또 가장 학생부에서 뭘 먼저 봐? 수학 성적을 먼저 봐. 수학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상위권 대학, 이른바 서연고 경영 경제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수학을 좀 깊이 있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문과에서. 근데 이제 이 기본적인 어떤 타고난 유전자라든가 선천적인 것들이 좀 달라서 문과 가는 이과 가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요 부분 내신이나 수능이나 수학이 좀 키가 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느냐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대학들이 다 나름대로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에는 이 부분입니다.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을 그동안까지 봤거든요.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요. 사회과학 아무거나 봐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과 애들도 사회 두 과목을 봐도 되는데 대학들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일단 보시면 내년도에 대학들이 선택 과목을 지정해놨습니다. 선택 과목을 지정해놨는데 보시면 일단 문과는 관계없어요. 어떤 걸 선택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을 할 텐데 근데 이적 기한은 어렵기 때문에 확통을 선택할 거예요. 문과 애들은. 근데 이과 애들은 잘 보시면 여기 보내고 싶으신 학교 여기 있죠. 경북대, 부산대도 마찬가지고요. 상위권 대학들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하게 해놨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학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가 구분 없이 본다고 그랬죠. 자, 보내고 싶으신 학교 경북대, 부산대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을 지정했어요. 과학을 보지 않으면 또는 여기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보지 않으면 만점을 받아도 서울대, 연대고대랑 뭐 경북대, 부산 이런 데 못 간다는 거예요. 과학을 선택하죠. 그래서 결국 상위권 대학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미적분하고 기하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부터 고민할 건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적분이 범위가 훨씬 넓고 어려워요. 기하 벡터가 예전에 기하 벡터라고 해서 좀 더 어려웠는데 어려운 벡터 파트 이쪽이 다 빠지고 범위가 줄어서 기하가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내년도에 애들이 좀 역선택으로 기하를 선택할 애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서울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 제가 이제 어저께 수학학원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기하를 의외로 많이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고민하실 건 아닌데 일단 수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문과는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없지만 이과는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면은 야 미적분 중에 하나 그리고 과학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입 때도 이제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이 40% 이상 늘은 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줄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EBS 교재를 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해요. 교재 이름이 뭐냐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두 개입니다. 여기에서 70%를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어하고 영어는 제시문이라든가 문학, 국어 같은 경우 문학 작품이요. 문학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70%가 나와요. 근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50%로 준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온다는 거죠. 어려워지는 걸까요? 쉬워지는 걸까요? 어려워져요. 그리고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다. 무슨 얘기냐면 수능 특강에 영어 지문이 있습니다. 영어 지문에 빈칸 추론이 있어요. 지구온난화 지문에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빈칸 추론이거든요. 빈칸이 여기 와 있어요. 예전에는, 올해까지는 빈칸이 여기 와 있으니 이쪽으로 가면 똑같은 지문이 나오고, 간접 연계란 뭐냐면 똑같은 지구온난화 지문이에요. 주제는 같은데 지문이 달라집니다. 연기 효과, 체감 효과를 거의 못 느낄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능이 어려워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수능 전형의 비중이 확 늘어나는데 서울의 대학들이 수능이 어려워진다. 이게 포인트. 그리고 학생부 기재 개선.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자소서는 이제 남아있어요. 우리 딱 현재 1학년까지가 남아있고 중3부터 없어진 거예요. 고려대가 내년도에 자소서를 폐지해요. 올해는 선택입니다. 고대는 이제 좀 빨리 폐지하는 경향인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내년도까지 유지가 됩니다. 적성고사는 이제 폐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고교 프로파일을 펼쳐요. 고교 프로파일이 뭐냐면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보셨죠? 범죄 분석까지 말하자면 고교 프로파일은 뭐냐면 각 고등학교들이 우리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소개를 해서 대학에 보내는 거예요. 학교 홍보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애들을 당신들네가 요구하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해서 키워왔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작년도 주요 대학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고교 프로파일입니다. 올해부터 주지 못하게 나. 그러면 여기 이제 대구과학고가 있고 여기 이제 시지고등학교가 있고 그러면 고교 프로파일을 쓸 게 어디가 많겠어요? 대구과학고죠. 특목고에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올해 주지 못하게 나. 올해부터. 두 번째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 작년까지는 아이들의 정보를 면접 때부터 가렸습니다. 학교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름도 얘기를 못해요. 면접 볼 때 예를 들면 상산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김정현입니다 하고 시지고등학교를 제가 폄하하는 의도는 없는데 시지고등학교 김정현입니다 할 때 교수들이 받는 인상은 어떻겠어요? 대구과학고 내가 똑똑한 거다. 근데 재작년부터 수험번호 100번입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될 수 없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서류 평가할 때부터 그동안은 서류 평가할 때는 얘가 학교가 어딘지를 다 알 수 있어. 면접 때만 교수들이 몰랐던 건데 올해부터는 전산으로 학생부를 넘겨주거든요. 대학에. 그때부터 이름을 다 지워버리겠다. 이름이 안 들어가면 일본계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발표를 작년에 이원혜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할 때 이걸 보다가 어디 저거? 금방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유 우리 교육부 관료들이 참 특상 행정을 또 하셨군. 왜 그러냐면 학교 이름을 알려줘요. 배우는 과목이 다릅니다. 대구 외고 그러면은 고급 중국어 회화 이런 과목이 있어요. 교과목을 가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일반 학교는 중국어 1, 외고하고 일반고 인문계고등학교 차이가 나고 과고 차이 나고 자사고 일반고 차이가 납니다. 과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과목을 보면은 그 순간에 일반고냐 자사고냐 특목고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을 했느냐라는 걸 제가 그때 보면서 열일하셨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대구과학고인지 서울과학고인지를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대구외고인지 아니면 대원외고인지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반고냐 특목고냐는 확실히 가려요. 근데 이게 원래 없애는 게 특목고하고 일반고 차별을 폐지하려고 했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 아시겠죠? 좋은 일반고가 피해봅니다. 정화 여기 그 대구여고 이런 데 피해볼 가능성이 있어요. 좀 어이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그 문재인 정부가 3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잘한 일들도 많이 방역도 잘하고 대북 관계를 갖추고 못한 것들을 뽑는다면 가장 못한 부분이 교육이냐라고 생각해요. 교육식 1년지 되게 해가지고 매년 바뀌어. 이것도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교육부 관료들이 정말 현장도 안 다니고 대학에 애들을 안 보내봤는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까. 그리고서 이걸 떳떳하게 발표를 하고 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이건 별로 큰 의미는 그래서 다만 기회균형 전형을 늘리고 그리고 평가 요소라든가 학교별로 지역별 고교 유형별 어떻게 뽑았는지를 이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점들은 좀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 말하기가 좀 힘들고요. 좀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부 부분들은 제가 학생부 작성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방과후 활동을 아예 이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게 했는데 특목고 애들에게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일반고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수상 경력 이제 학기가 하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수학 경시, 과학 경시 이런 상 받기 위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졌고 비교과 활동이 줄었기 때문에 또 교과 전형이 늘었기 때문에 교과의 비중이 증대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재 내용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잡다하게 많이 쓸 수 없고 선택과 집중해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것들만 집중해서 써야 됩니다. 그 진로 희망사항과 희망 사유를 쓰는 안이 있었는데 폐지했어요. 저는 이걸 왜 폐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폐지했습니다. 다만 이제 진로활동이라든가 특히 이제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의견란에 얘가 의사를 지망한 애다라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따가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혹시 여기 그 예고나 자사고 학원이 계신가요? 유리한 학교. 정시가 늘었다.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유리합니다. 확실히 그 수능은 더 잘 가르치죠. 왜냐하면 애들이 좀 균질화되어 있어가지고 가르치기가 좋아요. 그래서 EBS 연계 축소. 수능이 어려워지니까 수능 잘 보내야 되게 유리하죠. 논술이 폐지되는 건 논술 단계적 폐지는 일단 이것도 특목 자사고 애들이 훨씬 유리했던 건데 일반고 애들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난이도가 완화되었다. 면접 난이도가 어떻게 완화되었냐면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재심은 면접을 봅니다. 어려운 면접을 봐요. 그것을 학생부 면접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아니, 재심 면접은 특목 자사고에 대해서 잘하거든요. 일반고들이 유리한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바뀐 학교가 어디냐면 경희대입니다. 경희대가 원래 재심은 면접 주는 학교인데 내년부터 재심은 면접 폐지하고 학생부 자소서 기반 면접으로 바뀌어요. 중요한 거는 요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2003년부터 수시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제 경험적으로 그렇고 실제 통계자료도 서연고 소송한 중경외시 상위권 대학들 보시면 한 수시로 6대4 정도로 여자애들이 잘 갑니다. 왜 여자애들이 수시로 더 잘 가느냐? 첫 번째, 수시는 주로 뭐로 뽑는 거죠? 학생부로 뽑잖아요. 학생부 내신이 여자애들이 좀 좋아해요. 두 번째는 이 면접이 여자애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면접을 여자애들이 훨씬 잘해요. 약 200만 년간의 진화의 내용과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의지와 자세가 훨씬 뛰어난 거예요. 제가 면접을 2001년부터 작년까지 해와 보면 여자애들이 훨씬 잘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애들은 단답식으로 답을 해요. 면접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면접이 영어로 뭐냐면 인터뷰거든요. 서로 본다는 거죠. 서로 본다는 건데 의사소통인데 남자애들은 이제 소통에 대한 어떤 확실히 뭐 아들 들으시면서 느끼시죠. 예를 든다면 실제로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면접에 서울대 면접에서조차 애들 긴장을 풀어주려고 첫 번째 질문으로 학생 오후 첫 번째 면접조인데 긴장해서 뭐 밥은 제대로 먹고 왔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남자애들한테 제가 모의 면접 카메라 켜놓고서 제가 물어봐요. 학생 밥은 먹고 왔어? 긴장이 됐을 텐데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4년 전인가 이제 대학 그 서울대 보낸 애가 있는데 문과인데 여기 전라도 광주 여자애거든요. 여자인데 제가 면접 후기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교수님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냥 순게 소개팅 분위기인데 사과하더니 그러면서 앉았더니 교수가 물어봤어요. 학생 점심은 제대로 먹고 왔어? 내가 뭐라 그랬냐? 예, 앞으로 4년 동안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서울대 국내 식당에서 먹었는데 맛이 참 좋아. 교수님들 빵터지. 이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답을 이제 재심 면접 어려운 걸 한 다음에 여자애가 되게 당돌하고 똘망똘망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학생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수학입니다. 다 준비를 해간 거죠. 수학 중에서 어떤 단원을 좋아해? 예, 확률과 통계를 좋아합니다. 확률과 통계를 좋아해? 그럼 내가 문제를 하나 내보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써놨어요. 깜짝 놀란 거죠. 문제 낼 줄 몰랐는데. 전국에 베이커리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나? 진짜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제가 모의 면접을 하다가 이 똑같은 걸 남자애들한테 던집니다. 이과 애들한테. 수학 좋아해? 확률과 통계 좋아한다. 베이커리가 몇 개라고 생각해요? 가르친 대로 남자애들은 제가 지금 긴장하고 당황해서 그래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됩니다. 시간을 딱, 그래. 생각하지. 계속 생각하다 끝나요. 걔는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지금 긴장하기도 하고 질문이 좀 황당해서 그런데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교수가 힌트를 줘요. 그러면 뚜레쥬도 하고 파리바게트 같은 브랜드 베이커리가 10,000개라고 생각하면 이러니까 지들도 모를 텐데 질러버리잖아요. 쫙 질러버리고 끝내버려요. 모르면은 제가 항상 면접 얘기하는 게 면접관은 너 지금 떨어뜨리려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계좌 뽑으려고 나와 있어요. 그걸 꼭 명심하고 다가가야 돼요. 여자애들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논술은 제 친구들이 교수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동남아 논술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논술 전에 글씨를 가르쳐요. 글씨. 남자애들은 90%다. 여자애들은 한 10%다. 글씨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에서 여자애들이 잘 돼요. 학생부 간소화는 좀 일반고에게 좀 유리한 부분은 블라인드 서류평가도 일반고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균형, 기회균형은 당연히 일반고에게. 지금 지역균형을 많이 확대했거든요. 고교 학점제는 우리 애들은 적용이 안 되는데 일단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 다들 아시겠지만 정시와 수시고요. 수시는 학생부 전형, 특기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보시면 정시는 그냥 수능 100%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교과 내신 위주로 뽑습니다. 교과 100%다라고 보셔도 되고 절대지표란 얘기는 뭐냐면 시지고등학교 3등급하고 대구과학고 3등급을 똑같이 봐주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일반고 전형입니다. 한국고 애들 내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 가지 것들은 상대지표를 뽑는, 특히 이제 학생부를 상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과학고 3등급하고 시지고등학교 1.2등급하고 같이 봐주겠다는 거죠. 바로 종합전형. 시자 논술전형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8학년도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수능 성적을 이제 분석한 건데, 보시면 가장 차이가 나는 과목이 뭐죠? 국어입니다. 그렇죠? 19학년도를 보셔도 국어예요. 더 커졌습니다. 19학년도가 국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수학보다 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국어라는 과목은 1년간 공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고3 애들이요, 언제부터 수능 국어를 공부하느냐? 고3, 고2 겨울방학 때, 12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딱 1년 하고서 수능을 봐요. 근데 독해력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재수생들이 2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그래서 꾸준하게 책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작년도 수능을 보시면 일단 재학생 71표, 졸업생 28표. 지금 재학생 졸업생이 75대 25가 쭉 유지되다가 작년부터 졸업생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냐면 작년부터 서울 주요대학에 정시 정원이 늘어났어요. 정시 정원이 는다고 그래 정시 정원이니까 나는 수능 보고 정시로 가야지. 대학생들과 졸업생 간의 격차가 크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 정시가 늘고 하기 때문에. 보시면 서울대 합격자거든요. 자, 졸업생, 재학생 비율인데 수시는 뭐 압도적으로 대학생들이. 보시면 정시에서 보시면 졸업생이 55%. 이거밖에 안 돼요. 최상위권은 확실히 재수생과 사고 애들이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딱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고1이다. 고1은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여요. 1학년 때까지 이제 내신 위주로 가는 거죠. 일반고등학교. 내신하고 이제 비교과 챙겨나가면서 가는데 1학년 말 딱 성적을 보니까 내가 뭐 3.5등급 받기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서울이 목표고 뭐 경북대 이상이 목표다. 그러면 이제 수능 공부 위주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어리잖아요. 내신 공부를 안 하면 애들이 수능은 2년 후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게 약간의 문제가 또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아예 2년 동안 나는 그냥 수능 공부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되겠는데 그런 의지를 가진 애들이 내신을 3.5를 받지 않고 딜레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정시가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전형 일정은 요건 이제 보시면 내년도부터 서울대하고 고대가 3등급 받으면 영어 3등급 받으면 좀 어려워져요. 올해까지는 서울대가 0.5점씩 감점이거든요. 등급 간에. 근데 내년도부터는 영어를 좀 격차를 뒀습니다. 2등급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2등급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연대 빼고 2등급 정도만 받으면 일단 영어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 실력들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이 아직 멀었는데 제가 영역별 반영 비중을 드리는 거는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다 100점 만점인 거 400점 만점인 거 아시죠? 근데 100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과는 보시면 국어하고 수학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국어, 수학의 비중이 가장 높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과를 보시면
이과는 수학하고 과탐의 비중이 서울대라든가 여기 서강대 빼고는 다 높아요. 국어보다. 그래서 우리 이과 애들은 수학과 국어, 영어 순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해도 내신을 수학과학을 더 잘 받아야 됩니다. 이과는. 서울대 발표 자료에 보면 충남에 있는 일반고애가 내신이 2.6인데 서울대를 합격했어요. 학생부 전형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합격 이유가 뭐냐? 수학과학을 한 과목 빼고는 다 1등급을 받은 거예요. 내신이 왜 안 좋냐면 기술과정 안 좋고 막 한국사 이런 게 3등급 내려가면 이래가지고 또 얘가 수학과학에 좀 뛰어나네. 불러가자 하면 면접에서 한번 확인해보자. 면접해보니까 똘똘하거든요. 일단 서울대만이 아니라 수학과학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이과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1학년 때는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균형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우선 수능 공부는 수학과 국어, 영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 어떤 학습의 방향이라든가 기준들을 좀 알고 계시라고 이제 드리는 거죠. 여기 재미학교는 서울교대는요, 영어가 3등급이면 만점입니다. 3등급까지. 그리고 반영이 안 돼요. 국어, 수학, 영어가 33%씩. 영어 변별력이 가장 떨어진 학교가 서울교. 전국대도 2등급만 받으면 문제없어요. 그리고 수능 성적. 요거는 이제 문과인데 문과가 대학 가기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잘 보시면 여기까지 257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12%입니다. 요 대학까지. 이과는 15%까지. 이과가 더 대학 가기가 좋고 취업하기도 좋고. 어떻게 본다면 애들 취업까지 다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는 애들이 예전부터 많이 가르쳐가지고 취업하는 애들 많잖아요. 재작년에 SK 들어간 애가 있어요. SK 머터리얼이라고 반도체 부품 연료 만드는 회사 들어간 애인데 연대 나왔습니다. 걔가 연대 중문 나왔는데 걔가 합격 입사 축하 선물을 받으러 가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이과는 중앙대 경희대도 있는데 이과는 서성안까지밖에 없어요. 서성안 별로 없죠. 대학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취업하기도 어렵고 문과는 대학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감이 안 오시죠. 대략 경북대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경시에서 영어 2등급 받고 경영학과는 올 2등급 받으면 갑니다. 그리고 뭐 국문 뭐 이런 쪽으로 간다면 영어 2등급에 2등급 한 3등급 요 정도 받으면 가요. 를 드리면 좀 감이 안 오시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 이과는 대략 영어 2등급에 2등급, 3등급 받아도 다만 이제 수학과학을 하나는 확실하게 2 받아야 돼요. 수학을 2 받으면은 전국대 이제 종합계열 정도 갈 수 있어요. 2, 3, 2, 3 받으면 갈 수 있다. 그 정도가 이제 경북대 커트라인 순위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경북대는 대략 서울에 어느 대학하고 커트라인이 비슷하냐면 지금 와서 보면은 문과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거의 그 수준 정도예요. 예전하고 뭐 천양지차죠. 공대도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이죠. 커트라인상으로 보이죠. 근데 취업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되는데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지방의 국립대 공대 나오면은 취업이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애들이 지방에 있는 공장까지 생산 기술적으로 잘 안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 인원들을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지방 같은 국립대 공대가 훨씬 더 취업은 잘 된다는 것은
의대는 그냥 서울대 의대는 하나 정도 틀려야 되고요. 연대 의대는 2개. 그리고 이제 B5가 카톨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울산대 의대 여기는 한 4개까지 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서울대 간다는 거는 재학생들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 5개 대학은 단을 제가 거의 못 가요. 어떤 애들이 가냐면 단수해서 가요. 대부분 단수, 재수해서 갑니다. 서울대 아까 수능 응시 영역. 문과는 전혀 관계없는데 문과는 무조건 기하 중에 하나, 과학, 2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 교과 전형인데요.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 전형은. 가톨릭 때는 학교는 떨어지는데 의예과라서 학교가 좋잖아요. 의예과. 가톨릭 의대는 정말 가기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여기 딱 전교 1등만 추천해줘요. 대략 보시면은 20등, 문과, 이과 각각 20등 안에 들어야지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중복 추천 잘 안 해주거든요. 추천은 문과나 이과 한 20등 안에 들어야지 이제 추천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 그냥 추천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붙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근거가 되는 합격하는 학생부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학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울에 있는 학원들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이걸 강의해달라고 하는 학교들이, 학원들이 많아가지고 강의도 하는데.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아셔야지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먼저 교과 성적이 기본이 되죠. 그리고 그 교과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얼마나 했는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교과와 비교과 활동한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류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서류평가를 해서 이제 이 녀석 좀 불러가지고 면접 볼만 하겠는데, 흥미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은 3배수 또는 5배수 안에 들어서 면접을 보고, 면접을 잘 보면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4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100%. 이 서류 100%는 뭐냐면, 다른 거 안 보고 서류만 본다는 거예요. 서류는 뭐냐면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입니다. 추천서는 이제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일괄합산 전형은 뭐냐 그러면, 일괄합산 전형은 이 서류하고 면접을 한꺼번에 합산해서 보겠다는 건데, 요 서류 100%로 뽑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냐면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입니다. 자, 일괄합산은 서류 플러스 면접인데,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한꺼번에 선발한 학교는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대입니다.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 가장 많이 뽑는 학교가 뽑는 전형이 단계별 전형이에요. 서류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가려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해서 이제 단계별로 2단계 대부분의 대학, 연대, 고대 이런 대학들이 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평가 100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안 보고 학생부만 본다는 거예요. 한양대가 대표적인 학교. 내년도는 이제 고려대학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4가지 평가였습니다.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여기서 전공 적합성은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고 흥미와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 활동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학업 역량은 기초 수학 능력인데 뭘까요? 내신입니다. 발전 가능성은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건 뭐로 볼까요? 교과 성적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가. 그리고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때 비교과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더 심화되는 활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본다면 인성인데 인간은 사회적 존재지 않습니까?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 존중, 협력,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을 해왔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가장 입학사정관이 높게 볼 게 뭐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시 생각할 게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답에 다음에 나와 있는데 일단 전공 적합성. 애들한테 물어보면 인성이라고 하는데 인성은요 그냥 평가 요소긴 한데 가장 평가의 비중이 낮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성 나쁜 애들 걸러내는 겁니다. 인성 좋다고 뽑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에서 인성 좋아서 뽑힌 애는 한 명 봤습니다. 얘는 제가 봐도 애가 반듯한데 선생님이 너무 좋게 써주셨어요. 학생부에 담임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학생 기록이 워낙 좋은데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정말 천자, 제가 보기엔 한 990자 써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선행들을 막 다 써주시면서 가끔씩 얘가 제 아들이었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 근데 얘가 2등급 초반이었는데 교대를 가고 싶었어요. 2등급 초반으로 못 가거든요. 청주교대가 인성을 많이 보는 학교라서 청주교대를 한번 도전적으로 한번 써봤어요. 1단계가 됐어요. 내가 정말 남자인데 다르게 생겼거든요. 봐도 참 내 아들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애기도 한데. 그래서 면접도 잘 봐서 합격을 했어요. 걔 말고는 제가 지금까지 인성 좋아서 붙이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성이 안 좋아서 또 떨어지는 애도 봤습니다. 여자인데 전교 2등을 하는 애인데 담임 선생님이 험담하다 걸려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험담을 하는 인성이 안 좋은 친구라고 2학년 때 써놓은 거예요. 5일킬 당했어요. 6개 다 떨어졌어요. 정신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전공 적합성이구나. 일반고는 이게 더 중요해요. 일반고는 내신이 뒷받침이 안 되면 자 경북대다. 문과 2.5가 넘어가면 경북대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돼요. 사실. 이과는 3 넘어갑니다. 경북대 기준으로 보면. 제가 대구에 와서 컨설팅을 많이 했거든요. 3년간 쭉 했었습니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왜 전공 적합성이냐? 이거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경북대 기계공학과에 쓴 애들은 대략 한 2등급에서 한 3등급 사이 애들이 90%거든요. 그러니까 학업 능력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공 관련 활동을 얼마나 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같은 단위에 지원한 애들은 일반고들끼리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일반고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셔도 무방.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발전 가능성을 보는 학교는 서강대학교가 발전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공 적합성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전공 관련 교과목을 얼마나 이수하고 성취도가 좋은가? 당연하겠죠.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목들을 꼭 이수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1학년들 같은 경우 좀 있으면 이제 내년도 선택 과목을 정하라고 학교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학교 선택 과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2학년부터.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은 좀 평이한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이 약간 심화되고 전문화된 과목이에요. 뭐 영미문학 읽기, 고전 읽기 이런 게 이제 진로 선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과제 탐구, 뭐 기하도 진로 선택이에요. 물리투, 화학투, 지구과학투, 생명과학투도 다 진로 선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입니다. A, B, C, D로 90점 이상이면 A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이과인데 물리투를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리투를 들어야 되는데 물리투를 신청하는 데 별로 없어요. 20명밖에 안 돼요. 아, 그럼 내 신상에 불이익이 크지 않을까? 안 들어버리면. 근데 학교에 물리투가 개설이 돼 있잖아요. 서울대가 그냥 경북대도 안 좋아요. 당연히 너는 공부를 너무 쉽게 하는 거야. 너는 진정성이 없어. 기계공학을 하려는 어떤 의지가 잘 엿보이지 않아. 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진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90점 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균 같은 걸 따져보겠지만 원점수를 높게 받을수록 당연히 유리합니다. 90점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원점수를 높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진로 활동에서 많이 채워넣어야 되겠죠. 진로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해야 돼요. 동아리 활동도 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서에서도 보일 수 있고 이것과 이것은 같이 연결되겠죠. 관심과 이해가 이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독서기록.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서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들을 드러내주면 자연스럽게 관심과 이해도가 드러나겠습니다. 전공적 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입학사정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교과학습 발달사항. 교과목 선생님이 써주시는 애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이거 이따 받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로 뽑거든요. 지원 가능 교과 성적은 대략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경북대 수학교육, 영어교육, 국어교육은 대략 1.5 정도 선입니다. 아주 높습니다. 중요한 건 면접은 거의 없고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최저학력 기준은 거의 다 높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없는 학교가 이화여대, 그리고 한양대, 연세대. 여기만 이제 최저학력 기준 교과 전형에서 없어요. 나머진 교과 위주 전형에서 다 경북대는 부산대는 학교별로 다 상위해서 여기서 좀 옮겨 적기 어려운데 세기암 7에서 10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커트라인 자체가 낮죠. 왜냐하면 비교과를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건 일반고 기준입니다. 일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간의 연계성인데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자소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저 기준보다는 면접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접, 특히 이제 그 서울대연대 고대같이 내시문 면접을 보는 학교, 하이스도 마찬가지. 그런 학교들은 면접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데, 중요한 게 내년부터 경북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경북대 보시면 서로 100%. 올해까지는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봅니다. 내년도부터 서로 100%.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냐? 최저 기준이 들어가요. 최저 기준이 없어요. 최저 기준이 들어가서 합격선이 좀 많이 요동을 칠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합격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또 내신 좋고 이런 애들, 경북의 문단위 지역 애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최저 못 채운 애들이. 의외로 최저 못 채우기 때문에 그쪽으로 와서 상당히 커트라인이 높은데, 얘네들이 아예 최저를 못 채우게 되면 지원 자체가 좀 어려워요. 지원하더라도 못 채우면 다 탈락인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커트라인이 하락할 가능성이.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지금 현재 1학년 애들에게 적용되는 건데, 일단 수상 경력, 그동안은 50개 받으면 50개를 다 적어서 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학기당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 자녀가 이과로 갈 거가 이과로. 그래서 이과로 간다. 컴퓨터공학과를 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는 수학 관련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경시대에 상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수학경시대가 6월 달에 있어요. 예를 들어 4월 달에 국선 발표대회가 있는데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경시대가 6월 달에 있어도 상 받을 보장이 없잖아요. 나가죠. 5월 달에 동아리 발표대 나가요. 6월 달에 수학경시대에 나가서 금상을 받았어요. 7월 달에 갔더니 토론대회가 있어요. 굳이 안 나갔어요. 나가봤자 이건 어차피 대학에 제출할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다른 애들한테 욕먹습니다. 짜증나죠. 이기주의야.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동아리는 그동안은 할 수 있으면 막 서너 개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안 되고, 그리고 활동 내용은 쓸 수가 없어요. 이름하고 성격만. 동아리 이름도 길게 지으면 안 돼요. 30자. 대신에 여기서 활동하는 것들을 약간 편법으로 진로 활동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소논문은 아예 기재 자체가 안 되고요. 탐구 보고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중요한 요건데요. 다른 거는 단과활동 아까 안 된다 그랬죠. 봉사활동은요, 그동안은 이제 소감을 썼어요. 근데 이제 소감을 못 쓰고, 어디 가서, 자, 성서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돌봄 도우미를 했다, 46시간. 이건 쓸 수 있는데, 성서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돌봄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문과가 사회복지학과가 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이것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 문제를 해결할 부분들이 아니라 뭐 이런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예전에 그걸 쓸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쓸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 그래서 보시면 일단 학생부 공정성 제고, 요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학생부의 이게 분량을 줄이는지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건 큽니다. 교사간
기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거 아시죠?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한 학교, 서울에 있는 한 공립학교인데 강남권에 있어요. 그 학교 가서 제가 전교 문과, 이과 20등씩 안에 들은 애들 코칭을 다 했는데 이과 1등 한 애가 1.25인데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학생부를 보는데 3월 달에 교과목 3특이 없어요. 물리원이. 근데 물리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물리는 기계공학과에 매우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우리 물리 선생님이요. 당신께서는 정말 공정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요. 안 써줬어요. 전교생. 제가 연세 많으시지? 네. 요번에 명퇴하셨어요. 그런 경우만. 제 서울대에 떨어졌는데 서울대 떨어지니까 꼭 그것만 아니지만 되게 큰 데미지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지금 기지격차가 크니까 하천자에서는 격차가 클 수 있는데 2200자라면 줄지 않겠느냐. 2200자로 줄여. 그러면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인적사항은 통합됐고 학교사항 별로 의미 없고요. 출결사항은 요거 말씀드린다면 중요한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는 질병무단 기타인데 이제는 인정, 미인정이거든요. 미인정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애가 일하신다고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시는데 깨워놓고 나왔는데 또 한번 더 이거 자가지고 9시 반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죠. 엄마 지금 일어난다 어떡하냐. 그래부터 학교 뛰어가면 안 됩니다. 뛰어가면 안 되고 어머니가 이제 학교 전화해 주시죠. 얘가 지금 감기 몸살이 심해서 병원에 들렸다 가야 될 것 같다고. 들려서 진단산화 떼가지고 가면은 인정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미인정으로 되면 문제가 생겨요. 성실성. 그게 이제 하나의 팁이에요. 시상용역 아까 말씀드렸죠. 시상용역 보시면 과거에 이제 제가 서울대 보냈는데 제 후배 딸내미였습니다. 제주에 있는 상은 이렇게 받았어요. 제일 많이 받은 애가 제가 컨설팅하는 56개 받았어요. 이제는 5개밖에 안 되는 거죠. 3학년 1학기까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상으로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들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 경력은 자기 진로와 관련된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게 중요해요.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해요. 자, 창의적 체험 활동, 자동봉진이라고 들어보셨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먼저 자율활동을 보시다가 500자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학생의 간부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좋은데 긍정적 평가될 수 있어요. 특히 학생의 간부 활동을 했다. 근데 그냥 학생의 학술부장으로 활동하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활동 실적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학생의 학술부장인데 얘가 국문학과를 가려고 했어요. 제가 진로 활동 어드바이스를 해준 게 뭐냐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명시 읽기 캠페인, 그래서 한 주에 한 편씩. 얘가 명시를 하나씩 한 주에 선정을 해서 1학기 내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서순환을 위해서, 학업에 지친 학우들의 정서순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이제 전공 적합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자율활동은 담임 선생님들이 컨트롤 CV를 합니다. 컨트롤 CV란 이제 애들을 똑같이 써주세요. 이게 똑같이 쓴 거예요. 컨트롤 CV에 쓴 거죠.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보시면 이 친구 보실까요? 컴퓨터공학과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자율활동 여기서 이런 것들 컴퓨터공학과 가려고 하는데 스마트폰 자기연구 발표대회 스마트폰 보안 자율활동에서도 전공 적합성을 녹여낸다. 이 친구가 내신 5.4인데
가천대 컴퓨터공학과를 갔습니다. 가천대 컴퓨터공학과는 지금 뭐 거의 경북대 컴퓨터공학과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자율활동에서 서울대 같은 친구인데 인성 그리고 전공적 학생들을 녹여낼 수가 있다는 거죠. 시민단체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사법정 활동을 하면. 그래서 모든 학생부 모든 영역에서 전공 적합성들을 녹여낼 수 있어요. 그게 좋은 학생부입니다. 자, 그럼 동아리 활동을 볼게요. 동아리 활동은 정기 동아리,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진로 방향과 연계된 그 동아리를 선택해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아리가 없다면 창설하는 것도 좋고 특히 이제 애들 동아리 지금 아직 못 들어갔죠. 학교를 못 갔습니다. 들어갔나요? 들어간 학교도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된 학교도 있고 근데 인기 있는 동아리는 좀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동아리가 없거나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자율동아리라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진로와 관련해서. 그리고 동아리 활동 기록을 기록해서 지도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진로 방향에 부합되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친구, 이것도 뭐 동아리 선생님이 그냥 써주신 거예요. 대충 써주신 거예요. 별로 특별한 것들이 없어요. 수학 동아리. 여기서 보시면 이 친구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것들을 녹이는 이걸 보시면 서울대가 좋아하는 인재상은 융합적인 지식입니다. 문과 이과를 아우르는 얘는 선생님이 딱 서울대 보내시려고 과학적 발명품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고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시대의 역사를 통해 깊게 탐구하는 문이과 통합적인 사고력을 보여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입학사정관들은 선생님의 기록을 가장 믿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에 있어야지만 나중에 자소서 쓸 때도 유리합니다. 전공 적합성들은 동아리 활동에서 많이 녹여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는 확실히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들어갈 텐데 봉사활동 보실까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애가 있었어요. 어떤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 제가 컨설팅을 하는데 제가 선생님 봉사활동이 많은데 봉사활동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이 없을까요? 제가 그냥 스쳐들으면서 얼마나 많은데 450시간이래요. 볼까? 봤더니 논의 환경미화 한 200시간이고 한 150시간 논의 화장실 청소예요. 그래서 박사정관이 봉사로 볼까 체벌로 볼까? 실제로 체벌이었대요. 화장실 청소. 교내 활동한 거는 거의 봉사가 아니죠. 자기네 집 청소했다고 봉사라고 봐줄 수가 없잖아요. 진정성이란 정말 봉사 같은 복지시설이요.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요. 그리고 의학 간호계열, 요양시설에서 봉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평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 배려와 나눔 이런 부분들을 실천한 사례에 들어갈 때 그게 없으면 참 쓸만한 게 없어요. 자소서 관련해서 하셔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까지 들어가는 것. 현재 1학년까지 들어가는 게 독서 기록입니다. 독서 기록은 아까 보셨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표현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독서를 통해서 대학들이 아이들의 지적인 성장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1학년 때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그리고 2학년 때는 전공 관련 독서를 절반 이상으로. 이과는 수학과학을 한 3분의 2 정도 넣어요. 서울대 연대고대 가겠다. 한 20권씩은, 매년 20권씩은 기재를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체계적인 독서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그리고 쓰고 나서, 읽고 나서 간단하게 독담 써놓으면 좋아요. 나중에 면접 볼 때. 뭐냐면은, 최재천 교수,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의 책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여성시대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라는 책을 읽고서 화장을 하는 등 화장을 하고 외모를 취향하는 여성의 특성이 생물학적 본성 때문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후천적인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화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돼요. 요 정도 한 100자 정도로 써놓으면 딱 좋죠. 너무 길게 쓰라고 책을 안 읽어요. 아예. 독후감. 그래서 생명과학과를 가려고 한다. 1학년 때는 랩걸이라는 책이 있어요. 랩걸. 그 실험실 소녀라는 책인데 호프자렌 박사라고 미국의 여성 생명과학자가 자전적인 성장기를 쓴 거예요. 저도 읽어봤는데 특필집인데 읽으면 안 돼. 여학생이 읽으면 진짜 더 좋아요. 이거 약대 가려고 하는 애들도 읽으면 좋죠. 1학년 때 이 정도 입문서. 2학년 때는 영화 속의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조금 더 심화된. 3학년 때는 줄기세포 발견에서 재생의학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1학년 때 연구원. 희망 진로가 좀 구체화되면 더 좋거든요. 연구원. 2학년 때는 생명과학 연구원. 3학년 때는 줄기세포 복제 연구원.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희망 진로 자체가 구체화되죠. 의사가 아니라 의사, 외과 의사, 흉부외과. 방송인, PD, 다큐멘터리 PD. 자신의 관심이 더 구체화된다는 것을 학생부상에서 보여주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죠. 나의 지적인 능력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예시인데요. 문과 쪽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 한 15권 정도. 이렇게 1학년 때 읽으면 좋을 거예요. 이거 못 받으셨나요? 그리고 2학년 차, 이과 애들, 공학계열로 가는 친구들은 약 한 10개가, 11개가 수학과학, 5개가 문상. 이 정도가 이제 하나의 샘플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진로 활동이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진로 활동이 중요해졌는데, 자, 진로 활동에서, 잘 보시면, 저는 뭐 진로 활동 탐색해본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이렇게 들어보신다면, 진로 활동. 이런 거. 이게 의대간인데요. 경희대 의대간인데, 진로 활동에서, 진로 특강에서 읽으면서 이런 것들,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전공 적합성을 여기서 녹여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진로 활동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이제 피부 종합전형은 성실해서만 안 돼요. 성실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애들이 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찾아가고. 강연을 듣고 그냥 강연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연락처 받아가지고 이메일로 좀 주고받은 것들을 적어주면 그레이트한 거야. 그리고 이과 애들은 실험하라고 그러면 어려워하거든요. 너네 실험을 해봐. 얘가 의대간이에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의대간인데 진로 활동에 이걸 넣어놨어요. 보세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라는 주제.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 이 실험을 통해서 끓는 점 특성에 대한 정확합니다. 그래서 화학의 중요한 부분이 끓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탐구하는 계기를 갖습니다. 제가 작년에 1학년에 수의계과를 가겠다는 컨설팅을 하는데 진로 활동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런 걸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네 집에 개나 고양이 기르냐? 고양이 기른대요. 그래? 그러면 이마트나 이제 대형 마트에 가서 고양이 사료하고 개 사료를 그래서 성분을 너가 찍어가지고 성분이 다를 거야. 다르면은 왜 다를까? 왜 다를까? 당연히 소화기관이 다르니까 다른 거지. 그러면
개, 고양이 사료를 가지고 사료의 차이를 가지고 그 둘의 소화기관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조사해 보는 거지. 그게 좋은 진료다. 자, 올해는 코로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 문과나 이과나 다 마찬가지인데 약대를 가려고 한다. 21세기에 왜 이렇게 전염병이,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 창궐하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세기에는 1914년 요 당시에 스페인 독감, 50년대 홍콩 독감 두 번이었죠. 근데 지금 2020년, 20년밖에 안 됐는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지금 코로나입니다. 그러면 신종 전염병이 왜 이렇게 창궐하는가 21세기에 그 이유를 탐구하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서울대, 연대고대, 상위권대학에서 좋아하는 애들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자신의 진로 분야와 관련된 어떤 지적 호기심을 느껴서 스스로가 탐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약대를 가고 싶은데 당연히 질병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질병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탐구하는 거잖아요. 탐구라는 거죠. 융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스페인 독감이 한반도까지 오는데 한 3개월 걸렸대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오니까. 지금 코로나는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가잖아요. 초연결성. 세계화로 인한 초연결성.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다 침식에 들어가니까 직접 바이러스하고 만나는 거리가 간격이 좁아들었어. 거기에다가 도시화를 이과도 도시화죠. 아파트에 몰려 사니까. 시베리아 벌판에서 잘 안 보죠. 아파트에 몰려 사니까. 클럽에서 부비부비 하니까 다 퍼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탐구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그걸 안 해줄 리가 없어요. 그런 게 진로 활동입니다.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성적하고 해석력 특기사항이 나와 있죠. 중요한 거는 해석력 특기사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력 특기사항은 전공 관련 학습하고 교내 활동을 함께 표현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세특이 기록됐어요. 컨트롤 CV 했다고 봐야 돼요. 과목 선생님들이 컨트롤 CV 했습니다. 애들의 개별 특성이 안 드러나죠. 근데 이걸 보시면 아까 암 전문의가 되겠다는 의대간에 이 친구 이제 생명과학 수에서 교과 수업을 하면서 자, 현대 암세포 치료 기술을 주제로 조사해요. 쭉 나가서 결국 암세포를 고통 없이 치료하겠다는 포부가 인상 깊어요. 이렇게. 그럴 때 얘가 말하자면 전공 관련 활동들 단순하게 성적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깊이 있게 탐구에 들어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이 친구는 지적 호기심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시민단체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는 서울대 간 친구 보시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 가야 한다. 이걸 읽으면서 청년 취업난과 관련된 글의 말미 이해와 배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거예요. 사회적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전공 관심. 그리고요. 전공적 활동은 어떤 과목에서든지 드러낼 수 있어요. 의대 간 친구인데 고전이라는 과목, 헌법과 작문이라는 데서 의사에 대한 의지와 다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친구는 일반 고등학교 친구이긴 한데 제가 좀 봐주기도 받았지만 비평준화 일반고라서 조금 더 혜택이 좀 좋은 건데 특목자사고하고 일반고의 차이가 혜택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혜택 차이가 커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정성평가에서 많이 밀리는 거예요. 학생부를 좀 서연고하는 학생부들은 좀 확실히 질적으로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하느냐?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입니다. 생명과학 시간에 유전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복제에 관심을 갖고서 선생님에게 심층 질문한 다음에 책을 추천받아가지고 읽는 겁니다. 책을 읽고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게 보고서는 안 되지만 관련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 동아리 활동, 세트,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얘가 2학년 때 줄기세포 복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활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자소서에 깊이 있게 쓰게 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었습니다. 1000자에서. 근데 이제 지금 3학년 됐는데 한 애가 있었어요. 여자애인데 공부를 잘해요. 1.3인데 내신이 과학 중점학교에서 1.3인데 서울에 성적이 좋은데 얘네 담임 선생님이 3월달에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2학년 작년 3월달에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요? 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얘네 지금 3학년 천자거든요. 천자 써줬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선생님이죠. 걔네 반 애들 다 한 줄 두 줄 써줬어요. 500자면 한 450자 이상은 써주셔야죠. 애들에 대한 애정. 대학을 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애들 꿈이 그거. 여기서 이제 인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인성을 많이 내세우는데,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담임 선생님이 종합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추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참 이게 우리 어머님들 가장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전화도 못 드려요. 전화 드리기도 어려워요. 써서 가져갈 수도 없고. 담임 선생님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반장을 하면 좀 괜찮은 게 있어요. 반장을 하면 당신의 딱가리잖아요. 잘 써주시죠. 시켜먹죠. 그래서 이렇게 합격한 애들을 보면은 보십시오. 진정한 멘토의 모습을 보여요. 눈부신 성장을 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추천서예요. 명확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명확한 목표라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해놨어요. 추천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해지는 거예요. 선생님의 기록을 신뢰하거든요. 자, 그러면 원하는 세부능력 특기상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 일단 선생님하고 친해져야죠.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선생님이 작성하니까 그 과목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고, 두 번째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자주 해야 되고, 눈 마주쳐야 되고, 눈 마주치면서 수업 시간에 반응하고. 일반고는 잘 듣질 않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또망토랑하고 마주치고 듣는 게 중요하고, 질문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수업 딱 끝나니까 질문, 종이 쳤다. 한 거죠, 그렇죠? 친구들한테도 왕따 당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안 좋게. 그럼 나가시는 선생님 붙잡고 또 질문해도 안 됩니다. 가서 쉬셔야 되는데, 10분 쉬는 시간. 나중에 시간이 많을 때, 한과 후에 딱 노트를 들고, 데모할 것을 가지고 명찰 평하고서 가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학년 일반 김지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혜택 쓰실 때 된대. 그래서 매우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 수용평.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과정 중심의 평가라서 발표, 토의, 실습, 실험 이런 게 많거든요. 모든 수업들을 많이 합니다. 모듬장을 맡아야 되고요. 발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분들이 학생부에 긍정적으로 접근해요. 패턴을.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으로 그 도장도 맞고 계획 짜고 하면서 그리고 전공 관련된 과목 성적이 당연히 좋아요. 자, 요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선생님 이런 거 써주세요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맞는 거예요. 활동 보고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제출하면은 선생님이 그래도 적어주신다. 제가 하나 샘플로 제가 만든 겁니다. 학생이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죠. 제가 작성한 거예요.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를 해서 토론하는 거죠. 토론자라고. 근데 여기 다 쓰기는 어렵고요. 요즘 애들이 이것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써야 돼요. 동기, 내용, 내가 한 일, 결과, 배우는 거. 요거 5개를 꼭 써야 돼요. 이거 제출하면은 그래도 선생님이 안 써주실 리는 없어요. 가서 선생님 이런 거에 좀 써주세요. 좀 건방지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경제학은 수학이 기본이다. 두 번째, 내가 생명과학과를 가려고 한다. 화학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화학, 물리학에 대한 탄탄함. 그래서 그 과목들도 같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과는 수학과학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화학, 물리학을 하는데 수학 관계가 없다. 당연히 삼과함수, 미적분 다 들어야죠. 그러니까 일단 이과는 전공에 관계없이 수학과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렌드가 이쪽이기 때문에 정보 과목. 1학년 때 정보 과목이 다 있죠. 그 정보 과목에서 괜찮은 좀 활동들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주제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예를 든다면 요번에 이제 수학적 모델링으로 확진자가 어디까지 늘어날 것인가를 탐구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의 원리를 탐구해보는 것을 해보는 것도 매우 괜찮거든요. 알고리즘 짜가. 이거 하려고 하는 것 매우 괜찮은 활동.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과는 이거 해두면은 무조건 플러스 알파 받을 수 있다고 보죠.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문이과 모두 이 프로그래밍을 필수 과목으로 넣었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문과도 경영, 경제,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 쪽은 이거를 좀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했다는 것을 흔적을 남겨두면 좋겠다. 내가 경영, 경제학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경제가 없다. 경제가 개설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일일 계획을 이렇게 세워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주간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워낙 일요일 저녁에 주간 계획을 세운다. 수요일, 목요일에는 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켜지기 어려우면 안 지키게 되면 애들이 계획을 또 안 세우죠. 그러니까 일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 전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내일 걸 세울 때 오늘 것들을 반성하면서 점검하는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 하는 애들은 그렇게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받아요. 보내라. 일단 그 4가지를 정리를 한 번 더 한다면요. 입시에 있어서 우리 일반고 애들은 학종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커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으로 애들 사귀면서 좀 리더 역할을 하면서 가야지 이제 그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긍정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이 기본이라고 했죠. 내신을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서울대를 정말 몇천 명을 보냈다기보다는 한 애들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균형적으로 뛰어났던 애가 김슬기라는 여자예요. 18학번 여자인데, 서울대 자유전공을 갔는데, 서울에 이제 용원 쪽에 일반고 나오는 거예요. 걔가 전 과목을 3년 내내 1등급이고요. 수능을 하나 틀렸어요. 타임은 하나 틀렸는데.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걔가 대일배고 떨어졌는데, 여기 예고나 이런 데 떨어진 친구도 있으니까 또 이런 일을 듣는데, 그러니까 너 대일배고를 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대일배고 갔으면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신 한번 미끄러졌으면은 자존감이 좀 약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애가 착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래요. 그래서 걔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내신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비결을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을 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내신은 과목 선생님이 출제하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는 이과에서 과학까지는 당일 복습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10분씩만 하면 돼요, 과목당. 중요한 것들만 한 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그리고 일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공부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학년 아직 이제 애들이 지금 더 막 헝클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학교를 안 가니까. 지금 이때 습관들을 좀 좋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 학습 태도를 갖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학교를 못 가는 건데, 일하는 시간은 규칙적으로 정말 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라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그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고 1학년, 2학년, 3학년 정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1학년, 2학년들은 뭐 학생부 자체가 없잖아요. 1학년들은 그 서울에서 진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을 만나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고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학교 그 프로그램, 제가 이제 학교 프로그램들 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가지고 동아리부터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1년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한국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컨설팅입니다. 첫 번째 하는 컨설팅이고, 이것이 이제 그 서울에서는 이제 1년에 많게는 애들 6번도 하고 4번도 하고 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서 점검하고, 특히 이제 그 세특 작성할 때, 그리고 세특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교내대회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그 어드바이스 해주고, 제가 실제로 많은 것들을 글쓰기는 제가 좀 기본적으로 글쓰기는 론 선생님이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첨삭을 해주고 하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일단 오늘 제가 내년도 입시 계획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시가 확대돼서 서울의 주요 대학들. 근데 이게 최상위권 대학들은 대학생들이 가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교과 전형도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생각한다면 지금 1학년 때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 전형을 위해서도 교과 전형을 위해서도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적인 학습의 자세, 습관들을 길러주는 게 좋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내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